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나입니다. 오늘 두 번째 퍼설 시간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라 리그 두 롤. 우리가 아는 그 롤 아니고요. 이 프랑스에서 굉장히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핫한 사건이에요. 수많은 인종이 뒤섞여 있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 이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이 충격적인 안티페미니즘, 인종차별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 라 리그 두 롤이라는 사건 한번 같이 파헤쳐 보러 가시죠. 스팍지! 자, 먼저 이 라 리그 두 롤,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2009년부터 12년까지 한 3년 정도 굉장히 활발했던 프랑스의 이제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이에요. 여기에 있었던 한 30명의 멤버들이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명 파리 일간지 기자, 유명한 트위터 유저,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 그룹 안에서 소수 인종, 여성들, 특히나 이러한 언론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협박을 하고 막 이러한 게 연관된 언론계 미투 사건이에요. 하나의 진짜 사이버 따돌림 같은 거예요. 특히나 여성, 성소수자, 흑인 이러한 언론인들을 타겟으로 집중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더욱 사실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계속 폭로를 하면서 이 사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 라 리그 두 롤이라는 그룹이 원래는 이런 그룹이 아니었다고 해요. 원래는 그냥 이제 언론인들이 여러 가지 트위터나 언론 같은 걸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계속 보면서 서로 링크나 주고받고 아니면 농담이나 주고받고 하던 그룹이었는데, 사실 프랑스 사람들 농담을 되게 좋아해요. 저도 프랑스 사람이 있다 보면 뭐가 농담이고 뭐가 진담일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되게 섬세한 농담을 많이 해요. 이 프랑스의 유명한 개그맨이 클루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프랑스 사람들 잘 나타내 주는데, On peut rire de tout, mais pas avec n'importe qui. 이게 뭐냐면 어떤 주제라도 우리는 농담을 할 수 있고 웃어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거와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 앞에서 하지 마라. 프랑스 사람들의 이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모습이 이게 도를 넘어선 거죠. 자, 문제는 이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인격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블로거의 사진을,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성희롱적인 사진으로 만들고,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회사 그만둬라, 이게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 유명한 사람들한테 대응할 힘이 없었던 거죠. 자, 근데 이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왜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을까요? 자, 근데 여기서 살짝 프랑스 언론계의 특징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한국도 비슷비슷하겠지만 대부분 80% 이상이 남자 기자들이라고 해요. 이게 팩트를 체크해봐야겠는데, 그 다음에 이 서로 다른 신문사라고 하더라도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다들 좀 네트워킹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전 갑자기 어느 한 일간지 기자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려요. 저 완벽한 척 하는 기자, 안티페미니스트다, 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저격글을 올려요. 근데 누군지는 잘 모르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이제 라 리그 두 롤, 이게 말은 안 했지만 서로 어느 정도 알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다들 이 라 리그 두 롤을 실제로 언급하면서 판이 좀 더 커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 경험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들이 점점 더 나타나기 시작하고, 점점 더 이 판이 커지기 시작을 한 거죠. 3일 뒤에 리베라숑이라는 한 일간지에서 이 라 리그 두 롤에 대한 기사를 실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수면 위에서 미디어의 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죠. 특히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미투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들도 이제 용기를 갖고 하나둘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큰 거죠. 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다루기 시작을 했고, 현재 굉장히 큰 논란으로 번진 상황이에요. 특히나 마크롱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대학생과의 토론에서 한마디가 더욱더 사람들의 이제 논란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죠. Je crois qu'on doit aller vers une levée progressive de toute forme d'anonymat. 이 마크롱 대통령이 나는 익명성을 반대한다고 이 공식 석상에서 자기 입장을 밝힌 거예요. 자, 근데 웃긴 게 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는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입장을 계기로 사람들의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뉘기 시작을 해요. 자, 첫 번째, 그래도 우리는 이 익명성 이거를 바꾸는 거 옳지 않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법적으로 바꾸는 거 옳지 않다. 우리는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걸 봐라. 익명성은 좋지 않다. 우린 법으로라도 익명성을 규제해야 되고 이 익명성을 폐지해야 된다. 인터넷의 익명성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두 가지 시선으로 지금 프랑스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프랑스에서 익명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익명성에 대한 논란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정답은 없거든요. 바로 이 익명성의 자유, 즉 자유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익명성을 제한한다는 것,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 이 익명성의 자유란 논란 속에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해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좋은 걸 위해서 안 좋은 걸 제한해야 될까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도 사람들이 선택이에요. 선택이 자유가 있는 거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침범하는 게 아닐까요? 아무리 좋은 걸 위해서라도. 굉장히 프랑스 사람들답죠.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면서도 하나의 진정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익명성의 자유라는 것, 우리가 정말로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걸까? 아니면 제한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번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프랑스의 최근 이슈들,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비앙또!